손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미제 사건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그중에 하나를 좀 골라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남양주 밀실 할머니 살인 사건 다뤘고요. 네. 오늘도 미제 사건입니다. 98년 발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것들보다도 그래도 이걸 잡자면은 잡을 수 있을 텐데 더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건들 위주로 저희가 뽑아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벌어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 전 처음에 보고 이게 사보인가 샤보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국어로 편안하다, 건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노래방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으로 영업됐던 이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만 건조하게 전달해도 너무 좀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예. 여러 사건을 접해봤지만 예전에 이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도 이 특유의 그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혹시 모르니까 어린이나 또는 임신 중인 분이나 네. 좀 청취를 자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저희가 이제 미제 사건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인을 좀 잡아보자는 취지로 이런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독 좀 잔인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 그런 것 좀 싫어요. 혹은 아이가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은 잠깐 소리를 줄여주셔도 되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잔인하게 네. 손탐정이 잠을 못 잃었을 정도입니까? 남성 3명이 단란주점 여사장을 비롯한 3명을 살해했고요. 또 1명을 중상에 빠뜨렸는데 사체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부검을 여러 건 이제 한 법의학자들도 네. 지금껏 봐왔던 살인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거든요. 법의학자들이 네. 내 평생 이렇게 잔인한 걸 못 봤다 할 정도. 네, 이거 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죠. 자,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98년 6월 14일로 가는데요. 네. 이날 0시 30분에 이제 당시 월드컵이 있었어요. 프랑스 월드컵.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그날이었어요? 네, 딱 그 시간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네. 경기가 끝나가던 새벽 2시경에 이제 손님 태우려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어떤 여자가 옷 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하에서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게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손님 박 씨였습니다. 그 계단 기어 올라온 사람이. 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매우 참혹했는데요. 이제 불이 꺼져 있고 네. 또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1번 방으로 가보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피투성이의 시신 3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여주인인 당시 41세 정 씨. 여주인. 네, 그리고 또 주인의 지인인 38세 남성 택시기사 박 씨. 지인인 택시기사. 네, 그리고 또 이 단란주점 손님이었던 여성 유 씨. 손님. 이 3명의 주검이 발견됐고요. 또 유일한 생존자 아까 박 씨. 네네. 네, 기어 올라왔던 박 씨는 이 손님 유 씨와 함께 술 마시러 이곳에 왔던 거였습니다. 일행이었군요. 사체 상태가 끔찍해요. 특히 이제 손이 뒤로 다 결박되어 있었고요. 얼굴과 머리에 심각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주인 정 씨는요. 오른쪽 허벅지에 8cm, 또 등에는 17cm 깊이로 아주 깊숙이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충격적인 일인데 이게 오른쪽 입이 이제 귀 쪽으로 무려 13cm나 찢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쪽에 공격을 가한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고 하면 칼로 이렇게 중요한 부위들을 해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입을 찢었다는 건 이건 그냥 살인의 목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 진상도 목격자에 의해서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예. 네, 그다음 이제 숨진 택시기사 박 씨, 동창 소개로 주인 정 씨를 알게 된 다음에 단골이 됐어요. 예. 무려 17군데나 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칼로 공격당하고요. 또 가장 끔찍하게 죽은 거는 이제 손님 유 씨인데요. 네. 이제 상의 벗기고 또 바지와 또 팬티도 칼로 찢어서 이제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였는데 이마에 이제 신발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제 얼굴을 진드겼어요. 게다가 이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데 목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이거 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다행히 목격자가 2명 있었고요. 또 범인 얼굴도 다 봤어요. 목격자가 있어요? 2명이나 있습니다. 범인 얼굴도 봤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런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범인 못 잡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70년대 사건도 아니고 98년이었다면서요. 네. 첫 번째 목격자는 이제 숨진 여사장의 언니입니다. 네.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자정 넘어서 발생했으니까 그 네. 전날 저녁부터 밤까지 가게를 대신 봐줬거든요. 근데 저녁 10시경에 남자 3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3명이 그러니까 네. 범인이라고 이 목격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날 이 축구 경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이 가게에도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했는데 네. 합산 시청률이 무려 79.2%. 그날 다 봤죠, 그거. 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TV 켠 가구 기준으로 보면 99%가 이걸 봤대요, 축구를. 그러니까 집에서. 가게엔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네.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그날 가게에 온 손님은 이 3명이 전부라는 겁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 손님 박 씨도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이 남자 3명 2번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당시 경찰이 현상수배 전단을 만들었거든요. 몽타주를 그려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그 용의자 갑을 병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 편의상 그렇게 지칭하겠는데요. 리더 역할을 한 용의자 갑 도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을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말렸고 결국 단념하고 양주와 과일 안주 시켜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들이 지금 단란주점에 먼저 들어왔고 피해자 손님은요? 네. 범인이 들어온 후 20분 정도 지난 10시 20분경에 이 근처 식당 종업원 박 씨와 유 씨가 이제 함께 들어왔어요. 네네. 그리고 잠시 후에 여주인 정 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서 가게로 왔고요. 예. 언니는 남편이 밤 11시 50분경에 데리러 와서 단란주점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이제 6월 14일 자정 무렵이 된 거죠. 이때 여주인 정 씨의 지인 택시기사 박 씨가 이제 가게 TV로 축구 보려고 축구 보려고 온 거예요? 예, 단란주점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이 단란주점에 모이게 됐죠. 6명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 무렵 이 여주인 정 씨의 그 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동생과 통화를 했어요. 예. 그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행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1시 반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2시 반까지 1시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불과 1시간 사이에 그렇게 네.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벌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숨진 여주인 정 씨 언니가 첫 번째 목격자고 네. 두 번째 목격자는 아까 그 계단 기어 올라온 박 씨입니까? 네, 그 생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범행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1번 방에서 이제 유 씨와 함께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그때 이 택시기사 박 씨가 홀에서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TV로 축구 봤다 이것까지 확인해 줬습니다. 네네. 생존자가. 네. 그런데 당시 2번 방에서 놀던 남자 3명이 3명 중에서 이 리더 역할을 했던 갑이 네. 1번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래서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직후에 여주인이 이 범인들 그 남자들이 있던 2번 방에 가서 합석하자 이렇게 권했대요. 합석하라고 예, 예. 권했다. 그래서 가보긴 했는데 남자들이 몸도 밀착을 하고 또 분위기가 또 좀 이상하고 해서 먼저 돌아왔고 이어서 사망한 유 씨도 원래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자, 2번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카운터에서 이 주인하고 택시기사가 이 남자 3명과 좀 실랑이 벌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크게 관여하지 않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본인이 있었던 1번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카운터에서 벌어진 네. 실랑이가 참극으로까지 네. 이어진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생존자 박 씨가 본인이 있던 1번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데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네네. 이 남성 3명 가불병이 이제 손이 뒤로 결박된 여주인과 택시기사를 발로 차서 1번 방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그때 택시기사는요. 네. 말로 해결하자라고 간청을 했고 또 여사장은 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네. 그런데도 범인들은 잔혹하게 구타했고요. 겁에 질려서 영문도 모른 채 있었던 이 손님 유 씨와 박 씨에게 다가와서 역시 손을 뒤로 결박을 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 손 결박도 케이블 이런 걸로 했다면서요? 네, 케이블 타이로. 예. 네,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주점을 뒤져서 금품을 챙기고 또 유 씨에게 사망한 유 씨에게 금목걸이 내놔라라고 했는데 생존자 박 씨가 그냥 빨리 줘버려라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유 씨가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흥분한 범인이 유 씨를 끌어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또 구두발로 이마를 차고 밟으면서 구타했다. 또 주머니를 뒤진다면서 칼로 바지를 찢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좀 잔인하긴 해도 네. 폭행이지 살인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곧이어서 이제 살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주인이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했거든요. 예. 말이 많다면서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생존자도요. 박 씨도 옆구리 찔려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네. 결국은 본인 목에도 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대요.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답니다. 너무 많이 맞고 네. 무서워서. 정신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 정신이 들었는데 네. 그때 범인들이 이 피해자 머리 흔들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네. 또 증거인멸 다 됐는지 뭐 확인하면서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계속 죽은 척했대요. 아, 네. 박 씨는. 네, 그래서 범인들이 빨리 가자, 시간 없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 후에 범인들은 도주했고 네. 생존자 박 씨는 다행히 급소를 이제 피한 비껴갔구나. 거죠. 네, 그래서 살아남았고 또 이 생존자 박 씨가 기억하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범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털어놓은 게 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박 씨가 범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네. 사정사정한 거죠. 남편이 뇌수술 받고 일 못해서 식당 일로 겨우 일당 받아서 산다. 살려주세요. 네, 그때 범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다. 회사 잘렸다. 네, 이런 말을 한 거.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폭력과 함께 금품 요구했고 실제로 뭐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은 금전 목적 범행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네. 이렇게 목격자까지 있는데 2명이나 있는데 얼굴 본 사람이 어떻게 못 잡은 거예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달리 CCTV가 굉장히 좀 부족했죠. 네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축구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단란주점 맞은편에 포장마차도 있고 평소에 사람 많았는데 이날은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목격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현장에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문이며 네. 뭐며.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접시, 뭐 술잔, 술병 이런 것들, 네. 뭐 지문이 남아 있을 만하죠. 근데 이거 다 깼어요. 그래서 바닥에 파편으로 다 돼 있었고요. 또 물을 뿌려놨습니다. 증거 인멸을 하고 갔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발견된 물건도 있어요. 계산대 바닥에서 피 묻은 면장갑 한 켤레가 발견됐고, 예. 그리고 또 그 옆에서 피 묻은 여성용 청바지와 속옷도 발견됐고, 뭐 담배꽁초,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 골무도 발견됩니다. 운동화 족적 3개와 함께 지문도 나왔지만 네. 뭐 의미 있는 지문들은 아니었고요. 이거 뭐 신문지로 다 닫고, 뭐 깨서 잘게 부수고, 또 물도 틀어놔가지고 잠기게 하고, 결국은 의미 있는 증거가 안 나온 건데 이후에 이제 범죄를 다루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또 등장하기도 했죠. 근데 이 사건이 더 끔찍한 건 굉장히 네.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카운터 주변에 뭐 급하게 드는 흔적도 있었고 또 실제로 뭐 목걸이, 뭐 네. 팔찌, 신용카드, 현금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강도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상한 게 많습니다. 왜냐? 강도면 빨리 훔쳐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피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그냥 잡고 뭉텅뭉텅 칼로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네. 이거는 강도 범행과 관련이 없거든요. 이상합니다. 또 피해자의 엉덩이도 칼로 찔렀습니다. 엉덩이는 사실 치명상을 입을 만한 부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역시 강도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또 목이 반쯤 잘린 채 발견된 이 유씨 시신에서도 발바닥에 혈흔 발견됐거든요. 이건 혹시 일부러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한 건가? 아니면 풀어주고 공격을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잔인하고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의심받은 용의자도 없었습니까?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방송됐거든요. 그때 매우 닮은 사람이 한 명 잡혔어요. 신고를 받고 제보를 받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찰의 폭력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한 거였고요. 형하고 그때 집에서 축구를 봤습니다. 그 사람 알리바이가 나왔군요. 알리바이 입증돼가지고 풀려났죠. 범인들이 귀금속 가져갔으니까 그 어디다가 작물 팔진 않았을까요? 금은방에 경찰이 정보 제공을 하고 협조 요청했거든요. 네. 하지만 포착된 게 없어요. 현금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참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범행 동기는 뭐고 범인들은 어디로 간 건가? 이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네, 금품 노린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상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당시 택시기사 금장시계 차고 있었어요. 손에. 줄도 풀려 있었고. 근데 놓고 갔거든요. 또 여성 피해자들의 금반지 등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챙길 시간 부족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한 걸 보면 챙길 시간 있었는데 놓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거기 들어온 건 아닌 거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럼 성범죄 가능성이요. 처음에 도우미를 요구했고 네. 또 피해자도 옷이 찢어진 걸 봐가지고 의심됩니다만 네. 하지만 뭐 성범죄의 증거는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폭력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인가? 이거 뭐 생존자가 조폭 같다는 느낌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또 당시 장소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 가게가 매출 규모나 영업 형태를 볼 때 이게 범죄 조직이 개입될 곳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참 범행 동기도 알 수 없고. 또 청부살인. 혹시 전 남편이 여주인을 살해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것도 조사했는데 네, 그런데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고요. 특히 당시 전 남편이 이런 청부살인에 돈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택시기사를 청부살인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뭐 증거가 없고 만약에 이게 청부살인이라면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한참 놀다가 얼굴 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청부살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이렇게 해서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완성됐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울산이나 필리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이미 다 있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참혹한 범행을 벌일 정도의 범죄성이라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그래요. 찾아야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라온 사건 98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